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김종대 이슈탱크 박영식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 여러분들 어제도 그랬는데요. 어제는 제가 따로 고지 멘트를 안 드렸는데 어제도 오신 분들 중에 왜 김종대 전 의원이 안 나오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워낙에 많이 계셔서 페이스북을 보시면 이번 주에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이제 오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말씀을 드리고 박영식 나가라 이런 거는 좀 댓글에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탱크 활기차게 문을 열어볼 텐데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이자 변호사이시죠. 최민우 스픽스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그 좋은 소식을 함께 보고 잠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에 팡팡 터지는 광고가 들어왔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새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이 회의에서 놀라울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다루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민우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이런 적대적인 불균형과 편향적 보도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각 방송사에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을 구성할 때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방송사 패널 구성을 보면 형식상 구색만 갖췄을 뿐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면서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인가? 이들은 보수 참칭 패널, 자칭 보수 패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회의에서 이런 공식적인 발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준비된 발언이에요. 막 아주 우발적으로 막 이렇게 나온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이제 당연히 전략적으로 노리고 나온 발언인데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 그 함의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요. 당연히 딱 처음에 듣기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현재 지지층, 국정 지지도에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굉장히 찬성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와 이경 대변인의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자, 신인규 변호사. 이거 신인규 변호사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공당을 현재 대표하고 있는 분의 발언으로서 저는 이건 뭐 상식 밖의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수 내부에서 뭐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지만은 그 이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연 보수라는 그 노선이 뭐냐? 전 그런 토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저는 이제 역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규정하는 보수 패널의 기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보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논의의 시작점을 열어준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방송의 독립이라든지 또 그런 균형 보도나 이런 원칙들이 방송사가 알아서 지키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누구는 뭐 보수 패널들이 아니니까 보수 패널들 아닌 사람 부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어디로 들어갈지 상당히 궁금한데 앞으로 제 방송을 보시면은 어떻게 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말고도 몇 명의 인물로 좁혀지긴 합니다만 그 얘기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이경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신인규 변호사님의 몸값이 많이 뛰겠구나라는 생각이 몸값이 들고요. 뛰어요? 네, 뛰겠구나.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하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은 신인규 변호사님의 방송에 나왔을 때 그 밑에 댓글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친 이준석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진보 패널입니까? 보수 패널이에요. 아주 상대하기 어려운 강한 보수 패널입니다. 신은규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패널이에요. 그래서 상대하기가 되게 애매한 보수 패널이에요. 애매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때는 반박하기 되게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내부에서 많다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더 정신 차리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쪽 내부에서 특히 이제 그 윤석열 쪽 의원들이 하는 그 불만을 가진 패널들이 뭐 좀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많지도 않아요.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비판조차도 허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속 좁으면 정부 여당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 그리고 저는 또 이 얘기는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어요. 우리 24시간 시사방송이 돌아가는 것이 종편 3방송이 있습니다. 종편 3방송에 저도 이제 2018년도부터 종편에서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패널로 하면은 3대1, 2대3, 4대1, 5대1인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가 이제 제가 혼자 직접 나가서 경험한 숫자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할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은 패널 구성 비율입니다. 이 종편 세계에서는요, 진보 패널이라고, 소위 진보 패널이라고 나갔던 분들이 구성 비율이 훨씬 더 열악하게 적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패널 구성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이번에 당원 100% 의견만 받아들인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방송에서 패널도 본인들의 얘기를 100%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구성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나쁜 생각? 공산당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두 분의 의견을 듣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함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발언에는 항상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내뱉는 말은 없는 거거든요. 이 함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패널들만 방송에서 보겠다? 그게 불가능한 거를 이분들이 모를 건 아니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네, 뭐 아무래도 사실 의도는 명백하죠. 그 언론사에 대해서 편향돼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전제로 까는 것 같고, 소위 말하면은 그 뭐 야당의 비판, 그걸 넘어서서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소위 말하는 쓴소리가 나올 때가 자주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 틈을 주지 않겠다, 지금 이런 의도로는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들을 더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된 일을 해도 그게 잘한 일이야라고 포장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신의 양심을 꺾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만 방송을 편성해서 오히려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더 심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요. 그건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뭐 패널들에 대한 간섭 내지는 패널 섭외권 침해 같은 것이, 저는 방송에 대한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이건 피할 수 없고, 저는 오히려 이거는 방송 쪽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경 대변인께서는? 독재 정권의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이다.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과의 담화라고 해서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 신청을 받고 무작위로 그 국민들을 선별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국민들을 모셔놓고 그 질문까지 리허설을 했습니다. 질문까지요. 질문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하고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질문 내용 중에 뭐냐면 노조를 비판하는 그런 질문들, 아니면은 내가 뭐 전에 이제 마약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질문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 기조의 입맛에 맞는 그런 국민들을 모셔놓고 그런 질문들을 받고 그런 답변만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전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마저 떠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완전히 집결하겠다. 그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집결하겠다. 한마디로 작은 비판, 그 비판을 정말 잘 듣고 그것을 개선한다면 정말로 괜찮은
대한민국 괜찮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제는 저는 그분을 괜찮은 대통령을 보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작은 정말 진심을 어린 비판조차도 전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첫째는 능력이 부족해서고요. 두 번째는 속이 좁아서고 세 번째는 그냥 이분의 DNA가 그런 거예요. 내 말이 옳아. 이렇게 그냥 그런 분이시다. 근데 이거 개선해야 되죠. 초반에 저희가 언급했던 몇 명의 멤버들이 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누구로 좁힐 수가 있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까 이제 신인규 또 우리 자주 나오시는 장성철 소장님 계시고 아니 댓글에도 있었어요. 저기 천하람 변호사 또 있을 거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있고요. 김용태 전 최고도 있고 사실상 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방송에 계속 다 나오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 보기 싫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근데 실제 이제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회의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방송 활동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까? 우리 당은 자제하고 또 자제해 왔지만 이런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처음 판단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판단해 온 건데 그 최근에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제가 지금 뭐 아무래도 명확하게 지칭이 된 건지 아닌지 아직은 모릅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고 네. 뭐 저에 대해서 향후 한 달 안에 이제 제가 방송에 뭐 나오면 뭐 그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모르는데요. 네. 그냥 저로 전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뭐 소위 이제 보수 참칭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참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좀 그랬었는데 저는 2021년 제가 7월에 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보수 지지자였고 저는 뭐 변호사 생활하고 밖에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네. 제가 2021년 7월에 들어와서 제가 오디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당에서 상근 부대변인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제가 2021년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1년 2개월 동안 방송을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꾸준히 나오면서 제 방송을 다 돌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선 기간부터 지금까지 제 스탠스를 바꿔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때도 메머드 선대위 해체하라고 제가 당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고요. 네. 그때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대선을 겨우 이겼거든요. 네. 거기다가 저는 또 송파구청장 국민의힘 깃발 들고 제가 나가가지고 물론 낙천을 당했습니다마는 결국 당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저를 보수 참칭으로 모는 것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고 나서는 제가 갑자기 보수가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바꾸는 것은 제가 태도를 바꾼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를 평가하시는 그분들이 지금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그 패널을 갖다가 써먹고 또 자신들이 유리하지 않을 때는 보수가 아니니까 참칭이다라는 용어로 상대방의 그런 정치적인 지향성이나 같은 당을 구성하는 사람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간단히 넘어갈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그 자신의 하소연까지 하면서 이런 참칭 소리를 들어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경 대변인님? 그렇죠. 신은기 변호사께서도 이제 방송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전 상근 부대변인이세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 당의 스피커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비판의 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 재갈이라는 표현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약간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한마디로 이것은 전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겠다. 라는 점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든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 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대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삐져서 갔던 부분을 다시 또 찾아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대선에 승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선,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입장이다.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든 찍어내려고 해서 거의 버리다시피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겠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지 않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내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아주 좁힌다면은 네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가 좋게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비판 의견, 과한 비판도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비판 의견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의견이 어떻게 보면은 아픈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아프지만
그렇지만 무시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러면 중도층 확장 전혀 오히려 더 절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의 패널로 나와도요. 민주당의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 뭐 진보 참칭 패널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 소속으로 나와도요. 당의 어떤 인물, 당의 어떤 뭐 이런 행정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비판받아 마땅하다면 비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막 성향 분류하듯이 방송사에서 성향 분류해서 사람 부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인기 변호사를 포함해서 지금 몇 분들, 이제 지금 지목이 될 분들 혹은 자신이 지목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아니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뽑는 뭐 선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수 참칭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가? 전 이런 발상 자체가 매우 구시대적이다. 이거 지금 공문을 보내서 그럼 방송사가 알아서 기란 얘기입니까?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당황스러움을 다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토사구팽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로서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있다. 그래서 뭐 윤리위까지 열었고 윤리위는 또 이 형사에서는 다 무혐의 나와가지고 그 윤리위원장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과도 안 하던데. 네. 뭐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결국은 선거 때는 젊은 표심이 필요하니까 갖다가 써먹고 그리고 선거가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 이 얘기밖에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과거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전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당시에도 매머드 선대위 열어가지고 민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쓴소리를 안 합니까? 제가 그때 당직 갖고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그럼 선거 때까지는 이분들이 저 같은 사람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라고 왜 말을 안 했겠습니까? 이미지를 소모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지금도 그냥 방송을 장악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보수가 아니라는 식으로 제 정체성을 해롭게 규정하시니까 그럼 저로서는 저는 민주당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제 정체성이 지금 보수 정당에 와 있는 사람한테 참칭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럼 도대체 보수가 과연 무엇인가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한 세 가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을 아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무시하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치의 자유를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고요. 발언의 자유도 지금 깡그리 뭉개고 있는 거예요. 즉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상존하고 있는 모든 방송국들이 뭐 저기 우익 유튜브처럼 항상 막 대통령 만세에만 부르는 방송국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시그널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과한 기조로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로 제가 장담하는데요. 알아서 기는 방송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신인기 변호사 같은 분들이 집에 가다가 작가님한테 전화를 받거나 피디님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예? 아직까지 전화 받은 적 없죠? 지금까지는 없죠. 제가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아니 왜 말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제가 제 소신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하고 있고 제가 뭐 뭘 당했고 뭘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지금 국가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뭐 정치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본질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자유민주주의 그중에 핵심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유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자유고요. 전체주의로 가면서 소수 권력자와 독재자들만 자유를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뭐 자유주의가 아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양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일색으로 가겠다. 본인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것은 싸그리 목소리를 싹을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과거에 제가 뭐 태어나서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공화국 시절에 뭐 땡전 뉴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네. 그 자료 화면에서만 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언론 환경이 이제 땡전 뉴스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 당연히 용납하실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방송사들도 뭐 아무리 권력이 뭐 세 보이고 권력의 그런 압박에 대해서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가서 되겠는가? 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경 대변인께서는 어떤 뭐 참칭 패널이라든지 보수 패널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약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상황이 민주당에서 만약에 벌어질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만약 민주당에서 벌어진다면 굉장히 분노할 일이잖아요. 천인 공노할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저는 민주당원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관심이 좀 초등학교 많았죠. 입학하기 전부터 민주당원이었어요? 네, 관심이 좀 많았죠, 솔직히. 네네. 한글을 제가 신문을 보면서 한글을 뗐기 때문에. 네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중간중간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크게 비판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은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도까지 망가지진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 소통을 화두로 내놓았던 것이 철학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도어 스태핑이 있었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정치 철학이라고 했던 분이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 도어 스태핑에 대한 어떤 비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이것을 그 도어 스태핑을 하지 말아라라는 의견이 여론조사가 좀 강하게 나오니까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이분의 정치 철학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정치 철학이 있었습니까? 국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전혀 없다. 그래서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전혀 허용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종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에서 맡은 업무 중에 하나가 종편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거가 제가 맡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모니터링 종편 3개 있죠. 그 3개의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그 중에는 대변인실에도 있었던 분이 그 딱지를 딱 떼고 변호사라고 하면서 거기서 마치 중립적인 패널인 것처럼 출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한두 분이 아니세요.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서두에 패널 구성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패널 구성이 정말로 4대1인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나 본인에 대해서는 마음에 든다, 흡족하다는 것을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극소수의 작은 목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대통령한테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럼 진짜 지금은 방관자적 입장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진 그 국민 중도층에서는 더 비판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저는 뭐 대변인실에 있는 입장에서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시라 이런 생각도 솔직히 조금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 정당에서 지금 문제된 역선택 있지 않습니까? 그 역선택하고 맥이 비슷해요. 역선택은 이제 대중들, 당원들의 마음을 갖다가 궁예식으로 관심법으로 당신은 민주당 지지자인데 여기 와가지고 분탕 치는 거야 라는 것이고요. 이제 저 같은 패널들, 이런 플레이어들에 대해서도 지금 역선택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 이 방송 보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 볼 거예요? 아마 보신다고 하고 안 보시면 누가 전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께서 이제 기자 생활로 정치 하시기 전에 기자 생활 하셨고 상당히 그런 과거의 독재 정부 하에서도 뭐 사회생활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배로 보셨을 때는. 그래서 아마 그 과거의 향수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사회를 돌릴 수 있겠다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지금 2022년도에는 누구도 상상하고 있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국민들은 들으면서 거의 기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역선택 논리처럼 이제 역패널이죠. 역패널식으로 사람을 그 참칭이라는 용어로 입을 막는다고 하면요. 저는 돌들이 소리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소리가 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길래 과연 이런 패널들의 입을 막으면 정권이 유지되고 보위된다. 땡전 뉴스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인드 세팅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부가 집권하는 5년은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저는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인식들이 저는 국민들께 당연히 이거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고 대한민국 사회를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말씀드리는 우리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의 진심 어린 충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용어를 바꿔주십시오. 전 상근 부대변인. 전 상근 부대변인이 지금의 비대위원장에게 드리는 영상 편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앞서서도 얘기를 이제 우리 이경 대변인이나 신인규 대표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각자가 생각하는 자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이 언론사에 공문을 보낼 자유. 또 그런 자유 있을 수 있죠. 패널을 자를 자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패널을 자를 자유. 우리가 보고 싶은 패널만 볼 자유. 이런 건데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몇백 보를 양보해서 이경 대변인님이 종편 채널에 기울어진 운동저 저 그거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런 편성도 패널을 누구로 하시느냐도 방송사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균형을 맞춰달라고 공당에서 정당에서 이거를 공문을 보내버리면 진짜 거기에 실무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책임자들 이제 인사 나가지고 그 바뀐 국장급들 부장급들 있죠. 다 알아서 깁니다. 그 알아서 기면 소리 소문 없이 한두 명씩 바꿔요. 균형 맞춘다고. 그래서 은근슬쩍 또 전화 옵니다. 그쪽에 이제 홍보 담당하는 국민의힘 쪽에 전화가 와요. 아이고 선배 고생하셨어요. 제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종편이랑 다 다녀봤는데 다 그렇다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정당은 지금까지 없었어. 근데 이번에 이게 나와버린 거야. 와, 진짜 기함을 토하면서. 노골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그만큼 순수한 겁니다. 다 드러내놓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방식을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보면 우호적으로 조성하려고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네 분 중에 한 분을 소환할게요. 장성철 소장께서 그 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이제 이게 왜냐하면 오전에 있었던 회의이기 때문에 막 이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거든. 장성철 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장성철 소장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예. 장재원 그죠. 의원님한테도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화 온 적. 네. 네네. 지금 그 장성철 소장님께서 2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는데요. 정진석 비대가 저를 방송 출연시키지 말라고 공개 저격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데 그리고 괄호 안에 저라도 화날 것 같음.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이 있습니다. 네. 먹방 사진 좀 그만 올렸으면 깨끗해 보이지 않아서 밥맛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페이스북에 먹방 사진 올린 걸 한 15장 정도 첨부를 했습니다. 뭐 시장 가서 오뎅 먹고 한 거 뭐 그런 거 네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있어. 다요? 네, 단데 제가 또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김용태도 갑시다. 김용태 네네. 최고 갑시다. 되게 진지하게 적으셨어요. 네. 보수 측 패널로 방송에 출연했다 해도 당의 어떤 행보에 대한 비판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상식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하시면 저희 스픽스만 사실 좋은 일이에요. 뭐 또 이분들 만약에 못 나가시면 저희 나오셔가지고 하소연도 하시고 사자우도 토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왕 이번에 예,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룰 변경해가지고 예, 국민 여론조사 아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부에 대한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네, 국민 여론조사를 받지 않으면 예,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네, 뭐 신인규 변호사님이나 다른 패널 분들이 출연해가지고 오히려 분위기를 띄워주실 것 같은데 네, 너무 속 좁은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들까 봐요. 보수 참칭 패널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궁금한 게 갑자기 우리 김재섭 저기 전 비대도 거기 들어갈까요?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건 이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규정하시는 자주 분이 만나보시니까.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규정하시는 보수 분? 참칭 여부는 지금 비대위원장 피셜로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를 타겟팅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 네. 이미 규정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약간의 느낌이 오는 것도 있고 네. 앞으로 지켜보시면 더더욱 아실 수 있겠죠. 아니 이제 이경 대변인께서 방송을 같이 이제 카운터파트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보면은 보수 참칭이 누구인지는 대충 예상이 가능하실 텐데 천하람 변호사, 김재섭 전 비대위원, 지금 이제 도봉갑 현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김재섭 위원은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느낌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범주까지 분류해야 돼요? 우선은 지금 김재섭 위원장까지 포함한다면 이 5분은 저하고 이제 자주 만났던 분들인 거고, 네.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 지난 대선 때 정말로 일주일에 지금 고정으로 혁신위원이에요. 혁신위원. 일주일에 고정으로 2-3번을 계속 만났던 분이에요. 패널로 같이 상대 패널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경에서 판단했을 이경으로서. 때는 네네. 장성철보다는 저는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너무 재밌다, 정말로 오늘. 그쪽에서 싫어할 것 같다라는 1위 네. 정도. 1위. 1위. 왜냐면 1위. 국민의힘은 저 1등부터 지금 할게요. 1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바로 서져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거야. 그게 기분 나쁜 거지. 그게 제가 패널로서 느꼈던 국민의힘이 정말 싫어하겠다라는 분 1위인 거고요. 그다음에 2위가 장성철, 3위가 김용태, 4위가 천하람, 5위가 김재섭. 5위가 김재섭이에요? 김재섭은 솔직히 반대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세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이 정도 수준이다. 수위가. 김재석 위원장 정치를 너무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수위가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네. 근데 신인규 변호사는 이제 말도 빠르잖아요. 네. 딕션도 되게 좋고. 근데 이걸 래퍼예요. 다다닥 다 이렇게 치니까 네. 이 칠 때마다 너무 아팠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신인규 변호사 1위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완벽하게 동의하는데 쓴소리를 적재적소에 적시에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팩폭을 때려주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런 저기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냐? 그 저기 유시민 지금 이사장한테도 옳은 말도 사가지 없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물론 저는 그 표현에 신인규 변호사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분들은 되게 맞는 말인데 진짜 옳은 말인데 막 아파서 네 가지가 없다고 우리 신변은 생각할 것 같아.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예. 제가 뭐 아프게 때렸다 해서 1위의 영예까지 주셨는데 예, 이경필 시절 1위가 되셨습니다. 예, 제가 같은 강도 내지는 더 센 강도로 제가 이재명 대표 엄청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특위, 이재명 비리 검증특별위원회라는 당내 기구가 있었어요. 제가 대선 때 거기에 참여해서 김진태 위원장님 모시고 제가 특위에서 전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했고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검찰 조사 2번이나 받았습니다. 무혐의 다 나왔지만 아니 저한테 맞아서 아팠다 그러면은 당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은 누가 그걸 일부러 때립니까? 잘못하니까 잘못하고 잘못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강도보다 더 매섭게 맞은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고통에만 자기 연민 같은 지금 푸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럼 패널들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정부 다 잘했다. 정부가 완벽하다라고 주장하는 패널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정권에 줄 서고 잘못한 것도 잘못 안 했다고 뻔뻔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여기 옛날에 왕자 후보 시절에 나왔습니다. 네, 세 번. 예, 그거 거기에 대해서 뭐 손가락만 씻었다라고 변명했던 저희 보수 패널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패널들을 앉혀놓으면 그게 결코 정권에도 도움 안 됩니다. 전혀 도움 안 되죠. 그게 정권에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좋을 와우이지. 수 있지만 정권에 도움 절대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뭐 이건 이준석 대표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 똑같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뭐 진방 마케팅하고 줄 세우면서 십상시들이 옆에서 한창 그 권력에서 주변부를 서성거리면서 그 권력에 눈을 멀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보수가 괴멸됐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수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전 따끔하게 지적해야 된다. 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사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패널로 이렇게 출연을 했을 당시에 대선 이후에 저도 종편을 아까 말씀드렸던 새 방송사의 종편을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린 것이 주말에 하루에 한 번에 다 잘렸어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그래서 친한 작가한테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이제 사유, 이유에 대해서 전 들었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겟이 돼서 잘린 거였습니다. 그냥 이경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종편에 출연해서 4대1, 2대1로 만약에 3대2 이렇게 해도 강성 발언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뿐만 아니고요. 중간에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그 명단에 올라갔던 교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요. 방송사에서 다 잘렸어요. 잘렸어요. 근데 이 종편에서 잘렸냐? 종편은 당연히 잘렸고 종편이 아닌 보도 채널 이런데. 보도 채널에서도 잘렸습니다. 네, 이런 그렇지, 일을 맞아요. 저희는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검찰 조사 받았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바로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선거법에 대해서 맞아요. 경찰 조사를 받는다. 국민의힘 고소 취하 안 했습니다. 민주당 패널 저 포함해서요. 경찰 조사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왜 나열을 드렸냐면 이미 이것은 예견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작은 거 하나. 패널이 정말 소수로 나가서 제가 혼자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세게 발언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럼 내부에서도 그 작은 목소리, 작은 비판의 목소리, 작다는 것은 목소리 자체가 작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수로 봤을 때는 작은 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MBC를 탄압한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최근에 YTN의 돌발 여상을 탄압하는 거 보고 곧 일어나겠구나 생각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뭐 순수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 주신 뭐라고 했었죠?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반어법으로 정말 순진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순진한 너무 건지 대놓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순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튜브 중에서 또 극우 채널을 보신다고 이미 그런 설이 다 있죠. 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설 하나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마 예.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를 보는 것 같은데 이미 그 DC 인사이드에서는 예. 저희가 말씀드린 분 외에도 네. 더 이렇게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장성철 소장님, 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신인규 변호사님, 네. 또 김근식, 김용태, 아. 김재섭 김근식 까지 DC 인사이드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답니다. 김근식 교수님이요? 아, 네. 저는 김근식 아닌데 그 교수님 정도까지 아니에요, 김근식 교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순위에선 제외하겠습니다. 아, 네. 김근식 교수는 아마 잘못 분류하신 것 같은데 그 DC 올리신 분이 아마 좀 방송을 그 대목만 보셨나 봐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니고 커버도 많이 해요. 커버도 많이 해서.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하나 좀 화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보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친국민의 힘을 말하거든요. 전 국민의힘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전 정당인입니다. 직업은 변호사지만 정당에서 활동하니까요. 정당인으로서 저는 친국민의힘으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요. 친윤석열 후보 대통령 지금 친윤석열이라는 그 개인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수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전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여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여당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한 개인에 대한 충성맹세가 될 수 있습니까? 전 그 민주주의를 이분은 기본도 모른다. 전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 중에 몇 가지만 꼽아봤는데 제가 한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근거 없는 해임, 당권 축출 시절에 제가 정당민주주의, 당원민주주의 누구보다 외쳤거든요. 근데 인제 와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엔 당원민주주의를 말살하더니 인제 와서 또 당원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아이러니라는 것이고 제가 날리면 바이든 시절에 그 비속어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들리는 대로 듣고서 제가 평론하고 잘못한 거 사과하시라 그랬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 이태원 참사 때 그 돌아가신 분들과 또 그 정무적인 책임을 안 지길래 그 책임져야 된다라고 제가 강하게 비판했고요. 제가 김문수 경산호위원장 이런 분들 임명하거나 너무 검사 일색으로 임명할 때 인사 편중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국민 상식과 떨어져 있습니까? 그게 보수가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보수라면 똑바로 정신이 박힌 보수라면 전 그런 얘기를 해야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과 제도를 지키고 시스템을 지키자는 것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참칭 보수다? 이런 식으로 내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내부 총질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인규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신인규 만세! 내부 총질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내부 총질이죠. 아니 이준석 대표한테 썼던 그 단어가 지금 저한테도 내부 총질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모욕을 느끼고요. 예. 제가 보수 정당에서 당비도 저 대변인 할 때 더 많이 냈습니다. 직책 당비라고 해서 아낌없이 살림 쪼개가지고 제가 당비도 야. 내고 지금은 좀 줄였어요. 제가 네. 당비를 좀 줄였는데 그래도 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 줄였어요? 아니 너무 직책 당비 이제 많이 내니까 제가 조금 이제 평당원으로 좀 줄였는데 네네. 그런 당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네. 행동하시는 것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저는 기본이 안 된 것이고 이 당의 구성원 뭐 100만 당원 얘기하시는데요. 그 100만 당원들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신인규 변호사 그 말씀하실 때는 그 쇼미더머니처럼 비트 넣고 싶어요. 오늘은 근데 거의 래퍼 수준으로 입이 터졌기 때문에 하실 말씀 많을 거라고 저는 이미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중에 또 이경 피셜로 1위를 차지하신 신인규 변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신 거는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간에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지금 한 7, 8개월 동안 저도 의심스러워요. 제 고막을 바꿔야 되나? 제 누나를 바꿔야 되나? 아니 진실은 하나인데 YTN이 뭐 그래 뭐 절차상 잘못됐다 칩시다. 네, 리허설 사전 리허설 뭐 머니투데이는 뭐 없었다고 보도를 했더만요. 그런 거 보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 바로잡는 과정인 것이고 리허설이 있었던 거를 그냥 보여준 것 뿐이고 이 새끼 저 새끼 했잖아요. 날리면 바이든 누가 봐도 바이든이잖아요. 뭐 그럼 고막을 바꿔야 됩니까? 누나를 교체해야 됩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판하면 보수 참칭이다. 이거는 진짜 동의할 수 없죠. 내일 왠지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회의에서 내일 박영식 앵커님의 이름을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 영광스럽다. 가문의 영광으로 삼겠다. 그래도 이제 우리 그 신인규 변호사님이 힘낼 만한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네, 소개해주세요. 그 소리님께서 그래도 신인규 변호사님이 보수 패널 중에서는 참 괜찮다. 네. 그리고 화난 전봉님께서는 네. 이경 대변인도 또 소개해 주셨는데 예. 이경, 신인규, 현근택, 장성철 좌우를 떠나 현 정부와 전쟁하고 있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튼 진짜 정말 고생 많으신 분들이고 근데 기운 빠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그 당비도 한때 많이 냈다고 하고 지금은 조금 내지만
신인규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도 빠질 것 같고. 그 재무팀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당비 낸 거 다 내역 있을 겁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 우리 당직자분들께서는 보고 좀 올려주세요. 확인 좀 하세요, 제발. 그 리허설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그러니까 리허설 때 영상과 실제로 이제 국민과 그 대통령의 질문을 주고받을 때 영상을 보면요. 그게 이제 우리 쪽의 그 유튜브에서도 이거를 분석을 했지만 리허설 때 앉아서 질문했던 분이 똑같은 좌석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본인이 이렇게 질문자들만 나와서 리허설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허설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알리면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명목인 거고. 그리고 지금 12구 이 참사에 대해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막말을 계속 입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제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명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조명이 두 개, 세 개가 보였어요. 그 조명이 막 여기서 움직였다 무릎으로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굳이 조명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게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도 지금 나열한 것만 봐도 뭐 굳이 저런 부분까지 왜 거짓말을 하고 옹호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비판할 수 있는 부분 수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중도층이 뭐고 지지층의 내부에서도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좀 철학을 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로서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실수가 많으면, 실정이 많으면, 특히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정이 많으면 저는 야당 패널하기 참 좋은 시즌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떡밥이 막 날라와요. 아, 자고 일어나면 또 이거 또 뭐야 하면서 욕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민주당은 요즘 좋은 시즌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또 네네. 제가 아까 하실 말씀이 방송 있군요. 종편 3개 패널에 모니터링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떡밥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그 종편 3곳에서는 네. 주제 자체를 또 다루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주제를 아예 그러니까 구성도, 방송 패널 구성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주제 자체도 80%, 90% 정도는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야당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야당 대표를 향해서 공격적인 것을 주제로 되게 선정을 한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돌아가는 부분들, 정말 대통령이 너무한다 싶은 정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게끔 지금 방송이 돌아가고 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그거는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기자님들께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한번 만나시면, 저야 뭐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 묻지만은 만나시면 한번 꼭 물어봐 주세요. 그 소위 말하는 종편 채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편향돼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거기도 편향돼 있다로만 인정하시면 양심이 살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건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요 말씀은 꼭 오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수 참칭 얘기 나오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보수 정당이시고 저도 보수 정당으로서 같은 후보를 찍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진석 위원장의 그런 정체성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오래 하셨는데 무슨 어떤 정책을 내신 것도 아니고 무슨 비전을 얘기하신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 대해 생각나는 거 써왔는데, 이분 자민련에서 오셨거든요. 자민련에서 정계 진출을 했고요.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지역구 물려받으면서 11선을 했습니다. 세습 받았고 MB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의장 지내신 게 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충청 대망론, 그러니까 충청도랑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통분모 하나, 그다음에 윤비어천가 부른 거 이게 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만은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요거 플러스 뭐 가나 초콜릿 뿌신 거, 뭐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저를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그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요, 저는 자유주의자고요, 저는 정당 민주주의 신봉합니다. 저 작은 정부 지향하고요, 저는 변화에 있어서도 단계적 개혁, 저 속도로서는 저는 차분한 개혁을, 전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개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선택 안 하고 저 국민의힘 들어와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하나하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남을 모욕하면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보수 정체성, 어떠한 정치를 하셔왔고 앞으로도 어떤 정치를 하시겠다라는 것 정도는 저는 밝혀주셔야 설득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만세! 자, 신인규 변호사의 일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예지 PD가 신인규 변호사 쇼츠 만드느라고 여념이 없겠네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주제를 바꾸기 전에 저도 좀 답답한 게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과도 없고 인정도 없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면 잘못했음. 요 네 글자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영화 대사입니다. 이거 좀 사과하고 인정하면 다 끝날 문제인데 당최 사과를 안 해. 당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진성 보수인 우리 신인규 변호사마저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네, 좋습니다. 노조 뽀개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올라갔던 주 원인 중에 하나는 일관된 노동개혁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에서 이제 뭐 이런 승리란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리했다는 평가가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이제 규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 아주 간략하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최민우 기자, 이런 어떤 노조 강경론을 들고 나오는 배경이 뭐예요? 다들 예상하시죠?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운 배경에는 그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서 보인 원칙론이 그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윤 대통령의 그 트레이드마크인 공정과 부패 척결을 그 노조에도 적용해가지고요, 여론의 호응을 더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데, 더 놀라실 거는 어제 있었던 그 회의 자리에서는 네네. 원래 이런 대본이 준비된 게 아닙니다. 즉석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신인규 변호사, 이거 이경 대변인께 먼저 여쭐게요.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이제 이 드라이브는 좀 더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노조 부패 척결을 하겠다. 여기에서 지금 회계장부를 정조준했어요. 노조의 회계장부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질문을 저희가 오히려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국가 국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노조 회계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조합원들에게는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는 이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12구 참사에 대해서 그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폐륜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유가족들이 아니 우리 자식들의 명단 공개해야 하는 것이 왜 폐륜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합원들에게는 지금 노조에 대해서 회계를 정말 투명하지 않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란 여론조사를 했는가? 네. 정말로 그 조합원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되게 명확하게 이거야말로 투명하게 통계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러면서 무조건 이 회계의 투명성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노조에 대해서 노조가 이 회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 우리 아이레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 관련해서 국제법 관계,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 말하는 그 권고한 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네. 마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 함께 저는 또 노동시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주 80시간 허용 권고안을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같이 하는 연구회인가요? 무슨 예, 연구회인가? 예. 거기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주 80시간이요. 우리가 주 5일을 근무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요. 새벽
2시까지, 한두 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내가 그럼 6일을 근무한다. 토요일까지 6, 7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평일에는요. 네. 저녁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일하다 죽어요. 네. 이것은요.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로 보지 않는 이상 이런 시간이 나올 수 없다. 제가 이것까지 왜 말씀드렸냐면 아까 그 노조 얘기했을 때 노조원 조합원들의 의견을 전체 다 들었느냐.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전체 다 의견을 들었느냐. 예. 이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투명하게 이거를 여론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이거 노동개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은 대통령의 얘기만 한마디로 노조에 대해서 탄압하는 모습을 예전에 보여줬고 여기서 효능감을 얻어서 예. 이것이 마치 옳은 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 노조는 문제다라고 연일 이제 강조하셨던 우리 신인규 변호사. 근데 약간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비판이라는 게 이제 회교장부를 정조준하면서 노조는 부패 세력이다, 노조를 개혁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저도 약간 의문인 점은 있는데 아무튼 뭐 노조가 아예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방침에 동의는 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그 뭐 부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봐요. 뭐 부패가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주든 노동자든 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 단체에 무슨 부패가 있으면 당연히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건 상식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특별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노동 3권, 우리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세 가지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수단인데 전 이거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발전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전제 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사실상 기형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규직의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을 외쳤기 때문에 노동 일자리가 경직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에서도 상층부에서 그 단체를 좌우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노동자 위에 서가지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뽑아먹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조를 위한 노조에 대한 그런 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개혁하자라는 것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아마 국민들도 동의하실 거고요. 결국 노동개혁의 방향을 노조의 부패, 쉽게 말해서 노조에서도 기득권에 다 되어 있는 그 일부 세력들의 부패를 잡는 것으로서 노동개혁을 대체하겠다. 전 이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구조의 이중구조, 그거 해결을 하고 결국은 유연성도 좀 더 강화하면서 노동 총량, 일자리 총량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일자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질 좋은 일자리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며 이 노동상권이라는 것이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변화된 세상,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단체법을 변화시켜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혀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노조 부패 때려잡기로만 일관하는 것은 저는 약간 포장된 노동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뭐 제가 나름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 화물연대 파업 그 때려잡을 때도 그랬고 그 방향도 그랬고 설입니다. 정무 1비서관, 전희경 비서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설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노조를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보고 회계장부 문제 삼은 것도 이제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한번 또 좀 더 이제 우리 레거시에서 많이 좀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온 기사 보니까 국고 보조금을 노동부에서 얼마를 지원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지원했다라고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단독으로 그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6년도에는 그 29억을 지원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해부터 5년 동안 평균 1년에 40억 정도를 지원해줬고 1년에 40억.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올해는 35억으로 소폭 감소해서 그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문제라고 조선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원을 왜 이렇게 그럼 지원이 확장이 됐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 지원 자체가 문제인 것인가? 그럼 이 지원에 대해서 회계 보고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 회계가 진짜 투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려면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검사들이 하는 특성이 뭐냐? 자, 저 사람은 혐의가 있어. 이런 혐의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막 털이하면서 그냥 정말로 그 계속 압수수색을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3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뭐가 나온 거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다 이것을 회계장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분석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노조에 대해서 악마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모든 노조는 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모든 노조가 독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들이 말한 정말 귀족 노조, 일부 노조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왜 모든 노조가 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 친윤 모임이 국민공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비공개 회의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가 다 된 부분이고요. 노사정 대타협 방식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사정의 대타협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전혀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갑갑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하는 것은 상대당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면 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노조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의 권리, 아까 제가 노동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정말로 일부, 국민 전체로 본다면 일부 권력을 가진 정말 극소수의 일부가 이 노동자들을 뭔가 독이니 아니면 악마화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일반화된 정말 정당화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비판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조금만 보태자면은 짧게 부탁드려요. 이런 보조금에 대한 거 결국 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노조에도 왜 그런 돈이 국가 돈이 써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도 왜 그렇게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겠고 저는 차제에 이런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조 얘기는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고요. 아마 이 기조가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좀 들여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탱크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최민우 스픽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